평생 월급 5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연금을 준비하는 데서 몇 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퇴직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연금으로 준비하고, 이러고 부족하다면 마지막에 두 번째, 퇴직금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일하시는 것에 대한 퇴직금이 쌓여 있으시죠? 재직 중에는 DB 또는 DC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DB에서 DC로 넘어올 수는 있지만 DC에서 DB로 넘어갈 수는 없죠. DB와 DC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DB 하십시오. DB형 퇴직금은 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느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DB형 퇴직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 퇴직금을 가장 많이 늘리는 방법 뭐죠? 열심히 일해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올리시고 승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일하시는 거죠. 이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념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내거나 이런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이 뭐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일만 하시고 오래 근무하시면 여러분 퇴직금은 엄청나게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옮겼다 이러시게 되면 이제 DC형 퇴직연금은 쌓여있는 적립액에다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재직 중에도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을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DC형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운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운용을 잘하는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의도에 가서 증권사 전문가를 만나면 그들이 과연 내일 주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도 찍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용에 대해서 고민은 하시고 공부는 하시겠지만 누구도 전문가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 단기적으로 주식을 운용한다면 많이 고민도 하고 시장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금은 뭐죠? 연금은 10년, 20년, 30년 후에 받아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만약에 일반 주식 운용이 100m 달리기라면 연금은 마라톤이거든요. 자, 그러면 100m 달리기를 뛰기 위해서는 10초 내에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라톤은 42.195를 뛰어야 되는 롱런,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를 변경하고 갈아타고 뭘 오늘은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하신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 중에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누십시오. 7대3, 5대5, 3대7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나는 안전을 선호한다. 그럼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시는 거고 투자를 선호한다. 투자자산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그냥 정기 예금으로 두십시오. IRP, DC형 내에서도 정기 예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산은 뭐 하시면 되냐? TDF 하십시오. 타겟 데이트 펀드. 여러분들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운용해주는 타겟 데이트가 정해져 있는 펀드입니다.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2030, 2040, 2050, 2060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타겟 데이트, 은퇴 예정 시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2030년에 은퇴할 거니까 TDF 2030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짧을수록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요. 숫자가 이렇게 2050, 2060 클수록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좀 더 주가가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럼 공격적으로 투자해볼까? TDF 2050, 2060, 207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러신 분들은 TDF 2030, 2020 숫자를 낮은 숫자를 할수록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하신다면 특별히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을 판단하시면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전용 펀드가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개인연금입니다.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두 가지 축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IRP가 있고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장 올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IRP 통해서 납입을 하시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액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 여러분 연봉에 따라서 최소 13.2에서 16.5%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돌려받으신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당장 세액공제, 세금 환급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평생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비과세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돌려드리지 않죠.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돌려주고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과세 이연 구조고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돌려드리지 않지만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나 가입할 수 있겠지만 비과세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 원, 합계액 1억 원. 요 두 가지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건강보험료까지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도 주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인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여러분이 직접 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 내가 또 주식시장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더 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실도 가능한 것이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연금들은 수익이 낮거나 혹은 뭐 사업비가 높거나 이런 연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최저보증, 연단위로 5에서 8%까지 최저보증하는 연금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증하고 있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내 연금 어떤 걸로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IRP와 비과세 연금보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인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택연금입니다.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퇴직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연금으로 준비하고 이러고 부족하다면 마지막에 내가 평생 한 채 마련해온 주택,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시고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 주택으로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70세에 가입하신다면 시세 1억당,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내외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값이 5억이다? 150만 원. 내 집값이 7억이다? 3, 7이 21, 21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하고 주택연금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가정에서 한 달에 4, 500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쓰고 가냐, 이 집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것도 주택연금 받으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은 주택연금 가입하셔도 여러분 명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집을 사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돌아가신다,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값은 5억인데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연금액을 7억, 8억 받아갔다. 나머지 차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든 여러분 배우자가 사시든 마지막 최종 생존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평생월급 5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하나씩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하나 플러스해 보신다면 굉장히 높은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연금을 준비하는 데서 몇 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연금을 이제 은퇴하셨는데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상담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면 65세에 그냥 연금이 모든 연금을 한 번에 다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은퇴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바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내가 통장에 뭐 약간 몇 천만 원도 있고 주식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펀드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뺐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가입과 연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인출을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이 여러 개가 있으시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률 낮은 연금부터 개시하십시오. 내가 연금이 3가지가 있는데 혹은 연금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이자도 거의 없어. 근데 연금은
좀 늦추면 5%, 6%, 7%씩 더 많은 수익이 나요. 뭐부터 계셔야겠습니까? 수익이 낮은 통장에 있는 저금리 혹은 금리가 없는 돈부터 뺏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률이 나는 연금, 높은 연금들을 먼저 뺏쓰고 수익률 낮은 걸 어떻게든 올려보겠다고 그걸 놔두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수익률 낮은 연금, 손실 보고 있는 연금 먼저 뺏으시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 높은 연금은 더 늦게 뺏으셔야지 동일한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기하게 되면 7.2%씩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무조건 연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 중에 비과세 연금 중에 최저보증 8%까지 나온 연금도 있습니다. 이런 건 먼저 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늦춰 개시하는 거고 수익률 낮은 연금을 먼저 받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을 받는 방법도 구매하시는데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해 본 결과 수많은 우리나라의 연금 중에서 진짜 연금이 있고 가짜 연금이 있다. 진짜 연금. 젊을 때야 이 연금도 좋고 저 연금도 좋고 아무거나 준비하면 될 거예요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받아본 분들이 뭐라고 계시냐. 첫 번째, 평생 나와야 됩니다. 종신연금이 됩니다. 나는 막 5년만 받고 싶어요. 10년만 받고 싶어요. 20년만 받고 싶어요.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그 다음에 편할 때 내가 뺄 수 있을 만큼 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젊을 때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나는 10년 확정으로 받았는데 10년 후에도 쌩쌩한 거예요. 살아있어. 이제 어떡하지? 연금 다 썼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기본은 평생연금.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보증되는 연금이 진짜 연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신연금이 준비된 다음에 플러스 확정 기간형으로 더 쌓아가시는 것이지 기본이 종신연금이다. 두 번째, 연금액이 안정돼야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100만 원 나와야지. 이것이 이번 달엔 100만 원, 다음 달엔 80만 원, 그 다음 달엔 120만 원, 그 다음 달엔 빵 이렇게 나온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시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500만 원 벌어오는 남편이 있고 한 달은 사업 잘 된다고 1000만 원, 그 다음 달은 빵, 그 다음 달은 또 700, 그 다음 달은 빵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살아보면 압니다. 결국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얼마나 가계에 도움되는 것인가. 노후에는 더더욱 그게 필요하죠. 따라서 노후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되는 연금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연금은 아니다. 연금액이 안정돼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거나 준비하면서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뺐어야지 혹은 목돈이 필요하면 좀 인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가능한 연금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걔네들은 진짜 연금이 아니다. 진짜 연금은 뺄 수 없어야 됩니다. 손댈 수 없어야 돼요. 그 연금들이 실제 노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상품을, 금융상품이라든가 연금을 준비하시면서 유동성을 원하시지만 사실 유동성을 이용하면서 부자가 되거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려면 가다 안 가다 빠졌다가 다시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됩니까? 안 되죠. 운동하기로 먹었으면 일주일에 3번, 5번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돈 더 내고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끊는 거 아닙니까? 왜?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잖아. 가다 보면 운동이 됩니다. 나는 3개만 하고 쉬고 싶은데 분명히 트레이너가 10개를 하라는 거야. 죽겠는데 10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운동이 되는 거죠. 나 혼자 하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고 연금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을 완전히 갖춘 연금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뺄 수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무원연금 평생 지급되고 안정되고 물가 상승률까지 연동해서 지급합니다. 이런 공적 연금이 최고의 연금이고 주택연금 종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중에 종신연금형 이런 연금들이 결국은 이 3가지 조건을 가장 만족하는 연금이 되겠다. 이걸 기본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연금의 형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이엔드 시니어가 되실 분들이고 그렇게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셔서 많이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국가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목매달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묶여버립니다. 돈이 묶여버리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맥 경화가 발생하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돈이 한 몇천만 원 매독 있는데 이걸로 부동산 사야지, 또 어디 땅 사야지, 어디 상가 사야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자산도 자산이지만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연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은 쓸 거 아닙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오는데 그걸 또 아끼시겠습니까? 쓰죠.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이 활성화되죠.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청년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가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정이 안정되면 아이를 낳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가정이 안정돼야 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가정되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성장돼야 되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소비를 해주려면 결국 내 자산을 써주는 자산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축과 투자, 돈 모아라, 아껴라, 무조건 불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국가가 성장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죠? 돈 있으면 은행 가서 적금 들어라, 예금 들어라, 전기 좀 아껴 써라, 물 좀 아껴 써라,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된다. 그때는 맞습니다. 왜? 성장기에는 자산을 축적해야지 국가와 가정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성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숙기에는 자산을 모으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산을 써줘야 됩니다. 자산을 순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인간이 성장하는 건강과도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지 키가 쑥쑥쑥 크죠. 그 애들은 잘 먹입니다. 자, 그런데 잘 먹어서 잘 성장한 자녀가 30살, 40살, 50살 돼서까지도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성인병에 걸리죠. 성인들, 성숙기에 들어가는 성인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죠?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그리고 열심히 또 운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배출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에너지를 순환시키듯이 경제도 마찬가지. 성장기에는 자산을 축적시키는 것이지만 이 성숙기에는 자산을 써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연금 자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시니어가 돼서 연금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잘 써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7, 80년대는 물 아끼고 전기 아끼고 자산을 모은 것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오신 자산을 잘 써주시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한반도에서 정말 정상적이고 안정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마디 마지막 요약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시니어로 사는 방법, 수익률에 투자하는 것 줄이시고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더 행복한 노후를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 될 겁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